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또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 방송을 한 게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제 투자은행들도 내년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월가의 큰형님 같은 IB, 골드만삭스의 2023년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올해 시장을 이끈 최대 팩터를 보면 결국 매크로 환경이었죠. 아무리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도 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적인 환경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원동력이 됐는데요. 그만큼 내년도 이 매크로 환경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본 펀더멘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먼저 인플레이션은 이제 연준이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는 물가 지수죠. PCE 물가가 현재 5%에서 내년 말에는 3% 아래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실업률은 0.5% 포인트 정도로 아주 약간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GDP 성장률은 내년 1.0%의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본 건데요. 실업률 자체도 4%가 약간 넘을 것으로 봤으니까 네, 골드만삭스는 내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건데요.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연준의 긴축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인플레이션은 고용이 악화돼서 실업률이 치솟아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골드만은요, 이번 경제 사이클이 이전과는 약간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질문은 실업률이 0.5%포인트만 오르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2%포인트나 더 낮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골드만은 이 첫 번째 이유로 이번 노동시장의 과열이 이전처럼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면서 생긴 과잉 고용 때문이 아니라 전례 없는 채용 공고의 과열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팬데믹이 끝난 후에 고용 시장은요, 그동안 잃은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가파르게 고용을 늘리긴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과잉 고용은 아닙니다. 겨우 팬데믹 이전의 정상 수준을 딱 맞췄을 뿐이죠. 하지만 은퇴자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일할 사람이 모자르게 되고, 또 기업은 그래서 채용 공고를 급격하게 늘리게 되죠. 예전에는 경기가 과열되면서 고용 자체를 너무 쓸데없이 많이 늘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할 곳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과열돼도 임금 자체가 그냥 오르는 거죠. 과잉 고용이 아니니까 당연히 실업자는 크게 늘을 필요도 없고, 해고가 돼도 일할 곳이 아직 많으니까 그만큼 실업률은 적게 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1970년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난 물가 상승세고요. 지금은 전쟁이나 코로나로 이제 공급이 붕괴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요인들이 더 크다는 건데요. 이 1970년대에는 볼 수 없었던 공급망이나 임대주택 시장의 정상화가 금리 인상과 함께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품 수요가 둔화되고 임대료 역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도 상대적으로 또 빠르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당장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장이 기대하는 장기 인플레이션은 아주 낮게 잘 고정돼 있다는 거죠. 이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나 경제 전망,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모두 비슷한데요.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모두 7%에서 높게는 10%까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인플레이션 기대율은 2.26%에 불과하고요. 5년 만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2.33%입니다. 이 미시건대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3% 수준이죠. 이거는 사실상 이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이 1970년대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핵심 PCE 인플레이션이 현재 5.1%에서 내년이면 2.9%로 연준의 목표치에 아주 가깝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물가 하락세를 상품, 특히 중고차처럼 그 마진이 높은 내구재가 인플레이션 둔화의 거의 절반을 주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상품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은요, 지금 중고차 인플레이션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중고차 가격만 잡혀도 상품 인플레는 어느 정도 대부분 또 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다행인 점은요, 이미 중고차 가격이 아주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180도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장의 기대보다 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12월 50bp 금리 인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년에도 3번이나 더 금리를 올려서 최종 금리가 5%에서 5.25% 정도까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최종 금리를 5% 이하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전망은 골드만이 좀 더 매파적인 거죠. 매파적으로 더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편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경제는 침체가 아닌 약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골드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기업들의 수익 증가세가 제로면은 주식시장의 가치 상승세도 제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S&P 500이 20% 가까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2023년에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성장이 아예 없고 정체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이 내년에 크게 무너지면서 증시도 그만큼 붕괴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양반인 셈입니다. 골드만은요, S&P 500의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이게 이제 올해 주당 224달러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주가도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주가가 시작하는 자리와 끝나는 자리가 똑같다는 거죠. 다만 그동안 이제 변동성만 이제 커져서 박스권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S&P 500 목표가를 4,000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차이가 거의 없죠. S&P 500 기업들의 명목 매출 자체는 이제 GDP가 성장을 하면서 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긴 봤는데요. 이 마진 자체가 줄어들면서 주당 순이익이 성장을 전혀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봤죠. 기업 이익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자본 비용인데요. 그동안 제로 금리로 이지머니를 즐긴 기업들이 단 1년 만에 지금 자본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수익이 침해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골드만은 내년에도 금리가 높은 수준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기업들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기업들은 제외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골드만은 일단 비중 확대 의견을 낸 섹터로는 금리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 있다가 떨어질 때 강세를 보였던 의료 장비나 반도체, 소비자 내구재나 의류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특히 금리가 높은 만큼 재정이 튼튼한 기업, 강력한 가격 결정력, 그리고 탄력적인 마진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 시장을 아웃퍼폼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가장 위험한 시기로 연초, 그러니까 첫 3개월 1분기를 꼽았는데요. 이거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드만은 이제 내년 1분기에 주식이 약 9%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뭐 물론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서 주가 하락폭도 다를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경기 침체가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에 S&P 500이 20%의 추가 하락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식 시장이 부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손이죠. 가계, 하우스홀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률이 좀 더 높고 안전한 채권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일부 돌리면서 주식 보유가 줄어들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이 주식형 펀드에서 약 1,000억 달러 정도가 재할당될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기업 이익이 정체되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도 상당히 위축돼서 주가 상승 동력이 제한적이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는 산업군, 그 중에서 특별히 향후 12개월 동안의 선행이익 수익률하고요, 후행 잉여 현금 흐름이 지수보다 더 높은 기업 39개를 선별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중 탑픽 10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들은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날에도 시장 수익을 아웃퍼폼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들이라고 해요. 먼저 헬스케어의 바이오테크 제약사인 오가논이 있습니다. 피임이나 출산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형 제약사죠. 이제 멀크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평균 목표가 대비 28%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그룹하고 버라이즌은 이제 각각 파이낸셜과 통신으로 역시 인플레이션에 강한 우량주로 뽑히죠. 다만 시리그룹은 경기 침체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파이낸셜이니만큼 리스크가 좀 있는데요. 내년 EPS 성장률은 그만큼 또 마이너스 12%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견고한 배당주인데다가 뭐 내년 이익 성장도 꽤 건전할 것으로 보이죠. 월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소비재, 식료품 부분의 탑픽으로 꼽혔고요. 경기가 재개되면서 여행과 출장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항공 부분에는 알라스카 항공이 뽑혔습니다. 내년 이익 성장이 13%나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인플레이션에 강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선정이 됐고요. 소매업 쪽에는 홈 리테일러라고 할 수 있는 로우스가 역시 견고한 이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탑픽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프루덴셜하고 헬스케어 의료 장비의 다비타 역시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이중 이익 성장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으로는요, 여행 쪽의 부킹홀딩스가 지목이 됐는데요. 골드만은 부킹홀딩스의 이익 성장률이 내년에도 무려 25%나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 프루덴셜과 함께 가장 긍정적이죠. 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의 2023년 매크로 환경 전망하고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는 있지만 의외로 지금 많은 투자은행들이 경기 침체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익이죠. 네, 지금까지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